스포츠 모드고요. 고속을 가지고 놀죠.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6천만원대 초반의 차량들이 많은데 경쟁 차량 중에 이런 벤츠 유행을 할 때의 날카로운 감성을 가진, 무서운 기술력을 가진 벤츠의 기술을 살 것이냐,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차를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 쪽에 두 개의 줄 보이시나요? 예전에 300 SL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벤츠 차량의 디자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250 포매틱에는 AMG 라인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요. 선을 줄이고 면을 강조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선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히려. 여기 봤을 때 여기 지금 아까 두 줄의 선, 여기 또 라인 하나 더 있고, 여기 이렇게 라인이 쭉 이어진 거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진 거, 밑에도 여기 사이드 스커트 쪽에도 이렇게 라인 하나 선이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가 어느 정도 세그먼트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샹틀 밑에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 차의 캐릭터 라인 같고요. 쭉 가다가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고 C필러 쪽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이 차는 6인승 차량인데 올해부터 이제 7인승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C필러 쪽에 저기 포토글라스 하나 크게 나 있는 거 볼 수가 있네요. 이전에 GLK가 많이 연상되는 차량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가족용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크롬 도금으로 쭉 이렇게 해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매틱 차량답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휠아치도 장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츠의 브레이크 디스크가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절도감 있는 제동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차량 시승을 어제부터 했는데 해보니까 에코 상황에서도 거의 뭐 칼같은 그런, 더 이상 훌륭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제동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진짜 듬직한 느낌이 들고요. 각진 형태를 살짝 보이고 있기 때문에 SUV 느낌이 많이 듭니다. 테일램프가 하단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봤을 때 낮은 위치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C필러 쪽에 디자인적인 캐릭터인데 저기 올라간 부분이 눈에 띕니다. 탑승을 할 때나 그럴 때만 봐도 차량이 많이 낮게 깔려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테일램프의 위치감만 봐도 느낄 수가 있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근엄한 듯한 그런 인식,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머플러 쪽은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고 크롬으로 이렇게 감쌌는데, 그 위쪽에는 이제 안개등 있고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막혀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 이런 핀 같은 이 부분, 공기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 실제 배기구는 여기 밑쪽에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양쪽에 있네요. 헤드라이트는 이런 식이고요. 이런 식이고, 차에서 보면은 여기 선들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LED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LED 하이 퍼포먼스라고 적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일램프 봐보면 다 LED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이 형태를 통해서 ELB라는 그 차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상등 점등되는 것도 LED 형식으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이런 식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아시다시피 이어져 있는,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랑 계기판이랑 이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정보는 각각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오고요. 벤츠도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픽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되고요. 예, 터치 안 됐었는데 지금 터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1열 룸램프 쪽 조작을 해보면 은은하게 보석처럼 켜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꺼질 때는 보면은 진짜 보석 같습니다. 이쪽에 2열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보석 같고요. 네, 슬며시 켜지고 꺼지는 형태. 조금 빨리 꺼지네요, 1열보다는. 제가 몰랐는데 여기는 이제 위아래 조절하는 거고, 이 부분은 위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앞뒤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끝에 한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창 열림 방지 램프 들어오고, 당연히 들어야 되죠. 다 원터치 방식으로 열리고요. 모든 창이. 벤츠 차량 이렇게 바깥쪽에 공기저항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드 3개 있는 거 동일하고요. 원래 그런 건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2V 충전했더니 고속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탈 때 보면은 문이 상당히 무겁고, 이렇게 금속 소재는 아닌데 여기 손잡이를 잡고 붉은색 스티 같은 경우에 통해서 이제 고성능차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손잡이는 여기 밑에 좀 낮은 위치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팔꿈치 드는 부분도 넓게 편하게 잘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닫아 보면은 이렇게 팔 뒀을 때 이게 좀 짧아서 불편하긴 하네요. 제가 지금 시트를 이쪽에, 제가 앉은 시트는 많이 세워서 한 단계로 더 뒤로 눕힐 수가 있는데, 세워서 좀 더 불편한 느낌이 있네요. 손이 나가서. 그렇지고요. 끝까지 내려갑니다. 2열은 보면 이게 이중도 팝 아닙니다. 살짝만 닿아도 내려갑니다. 좀 느리네요, 속도는. 그리고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트를 많이 내렸는데도 상당한 공간이, 지금 발이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매우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많이 이렇게 하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그물망 쓰고 있네요. 그물망 쓰고 있네요. 손잡이 이렇게 있고, XC60처럼 이렇게 좀 날카롭게 디자인 되지 않아서 편안하고요. 옷걸이, 이쪽에도 옷걸이. 그리고 전륜 기반의 4륜구동 차량인데, 여기 센터 터널 부분은 약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에 타게 됐을 때도 하단부가 이렇게 많이 공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용 차량으로 썼을 때도 불편함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냥 뭐 뚜껑 열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끼우는 형태고, 이제 벨트 체결 장치는 이렇게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스트랩 통해서 시트 허리각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세운 거고요. 이쪽 보면은 이게 지금 한 단계 눕힌 겁니다. 한 단계로 이렇게 세우고 눕힐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각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 정도 각도가 나오고요. 제가 앉아보면은 앞좌석 조절을 안 해서 세운 상태인데, 이때는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많이 불편하고, 거의 직각에서 살짝 뉘어지는 각도인데 불편합니다. 지금은 팔 위치감은 뭐 이게 쏠리는 형태는 아니고 거의 살짝 직각, 이게 일직선 수준이고 살짝 낮춰진 형태고, 높이 자체는 뭐 적당한 편입니다. 창틀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적당하네요. 이쪽 시트에 한번 앉아보면은 릴렉스 됩니다.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각도니까, 이 정도. 진짜 릴렉스 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더 눕혀져야 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좋습니다. 내리면은 여기 조금 푹신하지는 않네요. 이쪽에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생수병 하나 끼워보면은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무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잘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넣어서 올려야 되겠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도 헤드레스트 있고,
이제 AMG 그 디자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붉은색 스티치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허리 아프지 않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보여지네요. 운전석에서 앉아보니까 이게 잘 미끄러지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게 오염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밀리지 않게, 몸이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을 시켜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구가 상당히 넓고 이게 타려고 할 때도 넓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기도 편하고 입구나 탑승할 때 그 느낌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시트 하단부가 이렇게 이쪽 앞쪽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 허벅지 잘 지탱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앉아보면요, 이게 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운전자가 만약에 고속주행을 해도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밀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가운데 좌석은 조금 위험하겠네요. 이렇게 앉으면은 허벅지 이쪽을 잘 지탱을 해줘서 밀리지도 않고, 이 스트랩을 당기면 이렇게 눕혀지고요. 이쪽도 눕히면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4대 2대 4로 되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세웠고 조금만 눕히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좌석만 하나 더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세 개가 따로따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그 좌석을 각각 접고 펼 수가 있는데, 가운데 좌석 쪽에도 스트랩이 있는데 당기면은 이게 접혀지는 거고요. 스트랩을 당겨서 폴딩을 시키면 이쪽이 더 높습니다. 이제 다 폴딩을 시키면은 이 정도 공간 나오게 됩니다. 누워보니까 차박은 가능한데요, 운전석 시트를 앞으로 좀 밀어야 되고요. 그래야 머리가 안 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 시트 위치대로 두면은 머리가 걸려버리고 머리는 나갑니다. 그래서 부익공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부분에 뭐를 이렇게 구비를 해야지 차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탑승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메르세데스 벤츠 써 있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은 벤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는 이런 식으로 이쪽 이렇게 실내를 꾸미고 있습니다. 벨트를 풀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 등 작동 소리고요. 지금 에코 모드로 두고 정차 상황인데, 우회전 상황인데요, RPM 바늘이 한 800 정도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바늘 하단부 밑에 쪽은 이런 식으로 이게 선 형태로 쭉 나타나 있는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는 당연히 뭐 이렇게 저쪽에 지금 비춰서 보여지는데요, 오토는 당연히 이렇게 뜨게 되고, 이 표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간주행 등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P로 두면은 꺼져 버리고요. 그리고 상향등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그 앞쪽, 제일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셨나요? 이쪽 방향지시등 해볼까요? 방향지시등 이렇게 되고, 이쪽 어두운데요, 지금 헤드램프 상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보다는 조금 더 밝은데 이 정도 수준, 레이저처럼 쏘는 형태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헤드램프를 쓰시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바닥면 지금 봐보시면 쭉 비춰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 벽에 딱 비춰지는 거 보시면 D1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특징이고요. JLB에는 8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벤츠 차량은 너무 그 날카로운 느낌이 주행에서 강하게 드는 게 특징입니다. 살짝 무게감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 들 정도의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추돌 상황이나 이럴 때 차체가 주는 견고함, 안전 부분, 이런 신뢰성 부분을 해석이 되고요. 에코 상황인데 외부 방음 잘 막아주고 있고, 저속 도심에서는 얌전하게 자로 잰 듯한 그 주행 느낌이 저속이든 고속이든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그런 주행 느낌 언급을 많이 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엔진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고, 고속 주행에서 숙련된 달리기 실력을 여실히 뽐으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동력도 같이 동일하게 날카로움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속주행을 시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 이하, 한 56 이 정도 속도에서의 치고 나가는 상황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60인데 차단까지 올리고 있고요. 이 날카로움을 또 느끼니까, 이 느낌을 또 좋아하면은 다른 차 못 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됐고요. 벤츠의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이 기술력의 우위를 아는 사람은 벤츠 차량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동력에 있어서도 매우 날카롭고 차로 잰 듯한 주행과 제동력을 보여주는 게 벤츠에서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브랜드가 흉내낼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벤츠 차량을 사게 되는 거고요. 이제 막 시승을 시작했는데요, 꽉 채워놨을 텐데 533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합연비가 10.5고요 온도 22도, 풍량 제일 낮게. 지금 여러 모드, 스포츠 모드로 해서도 많이 달렸는데 그렇게 뭐 수치 변화는 크지가 않습니다. 5대에 5.3의 평균연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저 속도는 이쪽에서 하는 건데 찰싹거리는 소리. 최소 속도는 20입니다. 차간거리 조절 이쪽에서 하게 되고, 차간거리 조절은 4단계로 되어 있고요. 한번 쑥 밀면은 10씩 단위가 이동이 되고요. 한번 살짝 이런 식으로 하면은 1씩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차선유지 보조가 마련이 안 됐다는 게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계기판이나 속도 표시는 초록색으로 변경이 됐는데 차 표시랑 그 차간거리 조절 표시는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앞차와의 거리 인식을 아직 해주지 못한다는 뜻 같고요. 도어를 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안전 부분도 중요한데요, 여기 램프 켜졌는데 도어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차 브레이크가 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차량 도어가 열렸다, 변속기 위치가 P 위치에 있지 않다, 차량이 굴러갈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경고가 나고요. 도어를 열고 다시 제대로 닫으면은 이제 경보가 사라지는. 할 때 이런 식으로 밝기는 상당히 밝습니다. 320도는 아니고요. 이번에도 잘 보여집니다. 이렇게 광각 켜볼까요? 지금 후방 광각 카메라 잘 보이죠? 벌레 있어도 보일 것 같고.